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수석전문위원 이건태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늦었네요. 오늘 오다 보니까 신문기사에 박항서 승차기 매직이라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베트남이 극적으로 16강에 오른 그런 기사인데요. 요르단을 누르고 아시아컵 8강 본선의 토너먼트 승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항서 베트남이 공동 집필한 축구 드라마가 또 대박을 쳤다라는 첫머리 기사와 함께 베트남이 21 UAE 아시안컵 16강에서 요르단을 승부차기로 꺾고 8강에 올랐다고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참 극적인 드라마이죠. 그래서 끝내 8강 진출을 확정하자 화나면서 그라운드로 나가는 모습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왜 이렇게 박항서 매직은 이렇게 베트남을 열광하고 하게 할까요? 참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들면서 참 긍정적인 그러한 기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환경 라벨링 개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마크 인증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마크 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는 경우 그 제품의 로고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 마크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환경성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해서 자발적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입니다.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말합니다. 환경 마크 도안을 소개해 드리자면 푸른 나뭇잎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 친환경 이미지를 대변하며 동그란 형태로 감싸지는 형상은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제품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원형의 이미지는 친환경 제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통합 로고의 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을 대표하는 그린 컬러만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여기 탄소 배출량을 000g 이라고 표시된 것이 이제 보이고 또 저탄소 제품, 탄소 중립 제품 등 세 가지 로고가 보이네요.
환경마크 추진 목적은 환경마크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 서비스의 친환경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마크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 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에 잘 나타나 있고요. 환경부 고시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및 사용료, 또 환경표지 대상 제품의 인증기준, 또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마크 제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마크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해서 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로 제품 전 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 서비스를 포함해서 선별하여 환경마크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 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서비스 가운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 각 단계에 걸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 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여기서 자발적 인증제도에서는 다음 환경 개론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대상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환경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마크 인증 기준이 고시된 제품 서비스에 한해서 환경마크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경마크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이 없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 동일 용도의 제품을 비교하려면 그 제품이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이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소변기 같으면은 4리터 이상을 쓰면 안 되고요. 4리터 이하의 물을 절수하는 형태의 제품이 환경마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증 대상 제품이 나오시죠. 사무용 기기나 기구 및 사무용품, 제품 건설용 자재, 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 가구,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 장비, 복합 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 표시 제품 및 인증 기준 고시 별표일과 별표에 따른 대상 제품입니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제외 대상 제품이 있는데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이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그런 등등과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등은 인증 제외 대상 제품입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법적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 이하입니다.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총괄 및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은데요.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에서
환경마크 제도 관련 법 재개정 제도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에 대한 고시를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 파악 및 공고, 기타 환경마크 제도와 관련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서 그 안에 인증평가 전략실과 인증일실, 친환경 제품 관리실이 있는데, 주로 환경마크 대상 제품에 대한 선정 및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을 재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마크 인증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업무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신청인인 업체에서 인증 기준 재개정 신청, 요거는 이제 인증 기준이 없을 경우에고, 인증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인 업체가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 신청서를 접수해서 서류 검토 및 현장 검증을 거쳐서 시험 분석 의뢰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과에 대한 통보 및 환경표지 사용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운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인증 기준에 대한 재개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인증 기준에 대한 선정 개정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하고 기초자료를 접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제품에 대한 선정위원회, 또 인증기준 설정위원회 등을 거쳐서 대상 제품에 대한 선정 결과, 기준안에 대한 제정 결과, 기준안에 대한 개정 결과를 위원회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준 재개정안을 확정하고 환경표지 대상 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고시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환경부의 일이겠죠. 그 다음에 환경표지 대상 제품 인증기준 고시 요청, 에서 환경부에서 주로 요청을 받아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받은 업체들은 사후관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사후관리는 이제 사전에 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후관리 사전 예고를 해주고요. 자체 품질관리 내역서를 요청을 하고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거쳐서 시험 분석 의뢰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인증 취소 요청을 하고 환경부에서는 인증 취소 등을 하게 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환경마크 운영기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인증평가 전략실과 인증일실, 친환경 제품관리실, 환경부적평가센터 등이 있는데요. 인증평가 전략실에서는 환경마크 인증기준 재개정 및 제반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인증기준 재개정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일실에서는 환경마크 인증의 제반적인 업무 수행과 또 인증신청 상담, 최초인증 및 갱신인증, 인증서 발급, 그리고 인증업체 및 인증 현황에 대한 데이터 관리와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및 검증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 관리실에서는 환경마크 인증 제품 사후관리의 제반적인 업무 수행과 인증제품 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를 하고 환경마크 또한 무단 사용 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석평가센터에서는 환경마크 인증 및 제품 환경성 관련 시험 분석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시험 분석 접수 및 성적서에 대한 발급, 시험 분석 장비 및 시설 유지 보수 관리, 시험 분석 업무 담당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으면 무엇이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마크를 받게 되면 정부 포상제도의 추천을 받게 되는데 근거로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33조에 나와 있는데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기업을 정부 포상제도에 추천하여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 성장 유공 등으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천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또 인증 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뉴스레터나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 제품을 홍보해주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친환경 상품 판매 장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로서는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조달 우수 제품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죠.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 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고요. 단 현저한 품질 저하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 이행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자체 및 정부 운영 제도에서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혜택을 받는데요.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 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서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녹색 기업 지정 제도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 제품을 사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GR 제품이나 KC 또 성능 인증, NET, NEP 등과 마찬가지로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증심사원 양성 과정은 사업 추진 배경 목적은 환경마크 인증심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있는 환경표지 인증심사원 양성을 통해서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또 환경마크 인증심사원 양성 과정을 통해 환경마크 인증 전문성 강화 및 인증심사 업무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인증심사원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우선 환경마크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 희망자가 교육 대상이고요.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제50조 및 52조의 교육 근거를 두고 있고 매년도 상하반기 총 2회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론 교육 및 인증 실무 교육을 한 5일 과정으로 하고 있고 총 교육시간 80% 이상 이수자에 한해서 수료증을 교부하고 인증심사원 심사원 자격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와 마찬가지로 첫째 날에는 제품 환경정책, 2일차에는 환경 라벨링 개론, 3일차에는 환경마크 인증 실무, 4일차에는 환경마크 인증 실무, 5일차에도 마찬가지고요. 6일차에 가서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시험은 제품 환경정책, 환경 라벨링 개론, 환경마크 인증 실무 부분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합격이 되는데요.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0조에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의 표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 시험에 떨어진 경우 두 번째까지는 이제 교육을 안 받고 시험만 치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자격 대상에서 이공계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소지한 자나 또 이공계열의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나 또 이공계열 이외에 4년제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나 이공계열 이외에 4년제 미만 졸업 후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가 이러한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호에서 4호까지의 요구하는 실무 경력이라 하면 기업체에서 연구소, 단체 등 어느 각고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하고요. 업무 분야는 친환경 제품 개발, 생산, 평가 분야, 제품 환경 규제 대응 및 친환경 제품 보고 확산 관련 분야, 또 환경 표지 인증 관련 분야와 제품 환경성 품질 시험 검사 분야, 그리고 환경부 및 기술원의 환경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가 자격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자세히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운영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신청 및 수강료를 납부하게 되면 KT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계획 공고하고 교육 신청 접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시험 20일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사 및 출제위원회에 대해서 위촉하고 교육 실시하여 1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를 거쳐서 자격시험이 실시가 되고 문제지휘 답안은 위원장이 15일 이내 인계하게 되어 있고 채점 결과표를 인수하고 결과 보고 통보, 자격 심사 접수 결과 심사원증을 발급하는 이러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출제 시험 문제를 제출하게 되면 문제 은행에 대한 구성을 통해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시험 문제 출제하고 시험 문제 제출해서 물 좀 한 잔 갖다 주실래요?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운영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인증심사원 자격시험의 예상 문제를 좀 표현한 것인데
이런 것 등이 이제 인증심사 자격시험에 나오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뭐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사지선다형으로 나올 수 있고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중간이죠 이게. 네. 환경마크 인증심사는 예상 문제입니다.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를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을 말하고요. 구체적으로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가 있는데 아산화질소, 메탄, 이산화탄소, 육불황,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등이 있습니다. 화학식은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IPCC, 요거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대한 약어입니다. UNEP이나 WTO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과학자 그룹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UNFCCC,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으로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협약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부속소 국가와 비구속소 국가로 나뉘어지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97년 교토 의정서가 채택하게 되는데, 협약 실행 방안을 합의하고 선진국에 대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되죠. 그래서 교토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는 교토 의정서를 발효하게 되고, 이 발효에 따라서 입장이 불리한 미국, 호주가 불참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는 발리 로드맵을 채택하게 되죠. 그래서 개도국의 감축 필요성을 합의를 하고 2009년 말까지 포스트 2012 체제로 협상 완료를 협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제 환경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데 국제협약 또는 자국의 환경 보호를 달성할 목적으로 제정한 최소한 법령을 제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규제 이행을 위해 의미의 표준을 활용할 수 있다. 적합성 검증을 위해서 강제 또는 임의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이 요지입니다. 네, WTO, TBT 협정 의무가 이제 되는데 무차별 원칙이라고 해서 내 국민을 대우하고 국제 표준을 채택하고 통보 의무가 있으며 정보 답변 제공 및 지지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보호주의란 국가안보, 기만적 환행 방지, 인간의 정신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안전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한 규제는 허용하되 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도록 하는 규정이 그린보호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린보호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1948년에는 가트가 출범하게 되고요. 1995년에는 WTO로 전환이 되고 각국의 환경 정책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1990년 초까지는 사후 처리 대응을 해온 반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자는 슬로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장 중심에서 제품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사후 처리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후 처리 대응 한계를 인식을 하게 되고 제품 환경성이 무역 규제 수단으로 작용하는 등과 같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으로 사고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도 합니다.
SCP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이라는 용어죠. 전 과정을 견지해 건의를 통해 모든 단계의 공급망에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증대하자. 또 모든 사람의 삶의 질 개선 동안에 생산 및 소비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과정적 접근을 한다.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SCP입니다. 마라케시 프로세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SCP 실행을 지원하고 소위 10 Years Framework of Programs of SCP에서 SCP 활동을 위한 지구적 체계 개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제환경 규제 본격화에 따른 현황으로 환경정책을 가정한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게 되고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규제 다양화 및 새로운 통상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또 국가 또는 지역 환경규제의 사실상 국제환경규제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제품 중심으로의 EU 환경정책의 전환 사례를 보시게 되면 적절한 소비 생산 패턴 및 EU 내 전략적 정책 통합 구축 대응으로서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제품 통합 정책 IPP 어프로치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과 지속 가능한 산업 정책 실행 계획 수립이 되고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1990년 중반에 제품 통합 정책 개념 도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제품은 제조, 사용 또는 폐기 등 어떤 방법에서 환경 파괴 원인이 되는데 제품 전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가장 효과적인 실행을 찾고자 제품 통합 정책을 도입 검토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 조화와 개발 시작점으로 회원국의 기존 경험 등을 조사하게 되죠. 그리고 제품 환경 정책의 실체를 보게 되면 SCP 실행을 위한 EU 제품 통합 정책 IPP를 도입하게 되고요. 2001년 SCP 실행을 위한 제품 통합 정책에 대한 그린페이퍼를 채택하게 됩니다. 또 IPP 조화와 기본 원칙, 통합협력 공유, 또 IPP 3대 원칙은 제품의 전 과정에 따른 요구되는 환경 혁신 공정을 개시하고 제품 기업 및 소비자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시키는 데 기본 바탕을 두게 됩니다. IPP 그린페이퍼에서 제시된 정책 융합은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전 과정 모든 단계에서 모든 제품은 그린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일 정책이 아닌 여러 정책 도구의 복합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규제를 기본으로 한 합리적 규제를 도입하게 되고 EU 제품 통합 정책인 IPP가 확산이 되고 IPP 툴박스가 이제 지속적인 개발을 하게 되고 또 미국의 다양한 유인 정책으로서 자발적 참여 인증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한 연방 조달 규제 1993년 EPP 상대적 우수성 제품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제 환경 규제 본격화에 따른 시장 선점을 위한 규제 대응 제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국제 환경 규제 본격화에 따른 현황으로서 환경 정책을 가정한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게 되고 사실상 새로운 보호무역의 조치 강화가 됩니다. 역외 제품에 대한 차별적 규제 적용 등을 하고 표준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TBT 형태로 대두가 됩니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규제 다양화 및 새로운 통상 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규제가 다양화되고 무역 분쟁의 소지가 유발되게 되었습니다. 수출 제품에 대한 특정 규제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규제가 적용이 되고 국가 또는 지역 환경 규제의 사실상 국제환경 규제와 규제의 하모니가 규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시사점으로서는 국제 경쟁력 대응 강화 및 이원을 통한 통합 대응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죠. ROHS라는 용어가 있는데 인체 건강 보호 및 환경적으로 안전한 폐전기, 전자제품 폐기를 위한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입니다. EU ROHS2는 인체 건강 보호 및 환경적으로 안전한 폐전기, 전자제품 폐기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을 하자는 것으로서 납이나 카드뮴, 수은, PBB 또는 PDBE 등 이런 물질에 대한 사용 제한입니다. WEE는 전기 전자 제품의 폐기물 저감 방지, 재사용, 재활용, 회수 등 제품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위한 환경성 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EUELV는 자동차의 폐기물 저감 방지, 재사용, 재활용, 회수, 제품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위한 환경성 개선을 하자는 것이고, PCTS는 사용된 PCB에 대한 처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PCB 함유 제품인 변압기나 저항기, 열 전달 및 유체 시스템, 실란트, 살충제나 페인트 등을 폐기 처리할 때 규제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킹이 있는데요. 소비자를 위한 안전, 위생 및 사용성 요구를 맞출 수 있도록 최소 포장, 중량이나 부品을 제한하자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포장 재료 및 구성 재료의 유해물질 함량을 저감하자. 세 번째로는 재사용 가능 및 회수 가능한 포장 재료를 사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영향이 되는 7가지가 있는데, 환경 영향이 되는 7가지는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자원 발자국, 부영양화, 광학화, 스모그. 스모그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오존층 영향, 탄성비. 그 다음에 녹색 경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 발전을 목표로 환경질 개선과 사회 포용력 향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경제체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환경질이란 온실가스 및 환경 오염물 감축과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개선,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유지를 하자는 얘기고, 사회적 포용력이라 하면 빈곤과 기화, 환경적 취약성을 개선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소득과 일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 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배출권 거래제와 두 번째 자발적 협약, 세 번째 직접 규제와 네 번째 보조금 제도, 다섯 번째 탄소세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요 온실가스 감축단 5가지 써라 하면 이런 것을 써놓으면 되겠죠. 친환경이라면
이제 환경 또는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어떠한 해로움 없이 조화를 이루도록 환경을 배려하는 것이다. 친환경 제품이라 하면 친환경 정의에 따라 환경 및 사용자가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는데, 예방이 치료보다 좀 더 보충하자면 예방이 치료보다 최선이라는 기본 철학을 토대로 긍정적 환경 영양제를 선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성을 반영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충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경제 성장과 환경 파괴 분리를 실현시키는 제품이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더 모앤베러이고 자원 사용이나 환경 파괴, 폐기 및 오염 등에 관한 영향은 리드레스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라벨링입니다. 환경 라벨링은 제품의 자원, 에너지 사용, 환경 오염 배출, 인체, 생태계 유해 영향 등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동일 용도의 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환경인증 마크의 기본이 되는 거죠. 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에 표시하거나 문구 도안 등을 부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환경 라벨링 이거로 환경 표지, 환경 마크, 환경 제품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O에서의 환경 라벨링의 정의는 어떠하게 되어 있는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 측면, 즉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동이나 제품 서비스를 나타내는 주장을 라벨이나 로고, 문구, 심벌, 그래픽 등을 표시하는 것을 환경 라벨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ISO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의 유형을 보면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ISO 14024 타입 1이고 최종 소비자 및 산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하나 이상의 환경 측면의 이슈를 가지고 있고 공공구매와 관련이 있고 매우 높은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3자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4021 타입 2입니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나의 특정 환경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원칙적으로 다중 이슈에 적용을 하며 제조자 책임에 따른 자기 선언의 라벨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14025는 타입 3 교육 및 산업 소비자, 최종 소비자가 대상이고 제품 환경 영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 제품 모든 제품의 서비스에 적합하고 연구실 실무자 책임으로 평가를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제3자 공인인증기관의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MRA 2001년 카나다 젠 국제통합 에코 라벨링 시스템인데 2003년 도입을 의결을 하게 되죠. 표준의 개념은 이건 별도입니다. 표준의 개념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질서 달성을 목표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반 활동 또는 그 결과를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사용하기 위해 규정한 문서로서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인정된 단체에 의해 승인된 것이다. 이것이 표준이다. 그죠? 아까 표준에 대한 것이 나왔죠. 그럼 표준의 개념에 대해서 써라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적 공동대응 필요성 제기 및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환경경영 시스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UN 환경개발위원회에서 ISO 및 IEC의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인정받게 된 ISO에서는 1993년 테크니컬 커미티 207을 설립하고 7개의 소위원회 SC를 설립을 해서 ISO 14000 시리즈 환경영역 표준을 마련하게 되는데 각 분과에서는 SC1에서는 환경경영 시스템, SC2에서는 환경심사 및 환경조사에 대하여, SC3에서는 환경 라벨링에 대하여, SC4에서는 환경 성과에 대해서, SC5에서는 전과정 평가에 대해서, SC6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SC7에서는 지구온난화 가스 관리에 대해서 환경영역 표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파리협정 신기후 체제, 파리협정에서는 신기후 체제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데, 선진국, 개도국 구별 없이 195개국 모두 참가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책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 파리협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INDC라고 해서 INDC 기반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합의하였고, 기술 이전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시장 메커니즘 재원을 조성을 하게 되고, 제3자 검증, 전문가 검토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교토 정서에서는 선진국은 90년 대비 평균 5.2%의 감축 의무를 갖자는 것을 합의하게 되는데, 그리고 개도국은 자발적 감축 행동을 이행을 하라.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및 CDM,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가 시작이 되고 4년마다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자 하는 것을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진국 5.2% 감축 의무가 무거워서인지 미국과 호주는 이런 것을 이행을 하지 않죠. 탄소시장이라 하면 CDM, 청정개발체제의 약어로서 교토 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은 이런 non-NOx1 국가로 분류돼서 개도국 상호의 CDM 사업이 가능합니다. 환경마크 인증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환경성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한 ISO 14024 원칙을 적용하는데, 첫 번째 환경성이라 하면 제품 전 과정에 걸쳐 다중 속성의 환경성이 우수하도록 기준을 설정을 하고, 품질은 제품별 KS 기준 대비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것, 안정성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 기준에 적합할 것. 네 번째, 공정한 제품 정보 전달을 해야 되고, 제품의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합해야 되고, 다섯 번째, 기업의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인증기간 동안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 법규나 협약을 준수해야 된다. 이것이 환경마크 인증 기준입니다. 환경마크 규제 기준에 준수를 하면 제품 제조 과정 또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기화학 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증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환경표지 불가 제품은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제외 제품이 있는데 식품위생법상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표시된 임산물로서 지정된 목제품 등입니다. 이 네 가지 제품이 환경표지 불가 제품입니다. 환경mak부 운영 체계는 환경부 관련 법규 재개정 등 제도 총괄을 하고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대상 제품 선정 및 인증 기준 개발, 또 환경인증평가단에서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제품 보급 확산, 이것은 친환경생활단에서 하고, 또 시험검사기관에서는 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 제품의 시험 분석을 하게 되죠. 환경마크 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인센티브 5가지는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입니다.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 제6조에 나와 있고요. 조달청 물품 구매 입찰 적격심사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정부 시행 운영제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 물품 구매 기준, 공사 시방서 등 구매에 대한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으로서 종합기술평가서에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이제 환경마크에 대한 연역을 보면 1992년 환경마크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요. 1993년 환경마크 제도 근거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 제정이 되고, 1997년도에는 JN에 가입해서 국제환경라벨링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는 공공기관 녹색 제품 의무 구매에 관한 법령 제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2017년도에 총 161개 대상 제품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 경영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평가 인증 조건을 보게 되면 모든 인원이 환경 방침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중대한 환경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적절한 자격이 필요하다. 세 번째, 내부 심사 체계가 운영 중이며 효과적이어야 한다. 네 번째, 경영 검토가 한 번 이상은 실시되어야 된다. 이 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 성적 표지란 제품, 서비스 포함해서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하여 표시를 하는 것이 환경 성적 표지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환경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주도의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체계 구축에 기여를 한다는 얘기죠. 전과정 평가가 무엇이냐? 전과정 평가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 전 과정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및 수송, 사용, 폐기 단계에서 자원의 사용량 및 환경 배출량을 정량화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성 평가 기법이 전과정 평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성적 표시 제도, 탄소 성적 표지 제도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인증이 있고 저탄소 제품에 대한 인증이 있는데, 탄소 배출량 인증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고, 저탄소 제품 인증은 탄소 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이 동등 제품의 평균 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환경법규 준수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에 환경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다만 환경규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 내용에 대한 개선 대책 및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서대 지역의 환경규제 기준 목록이나 환경규제 기준 이행체계, 조직도의 역할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합니다. 환경규제 기준 이행 기록 문서 보관 규정이나 또 재발 방지 대책 및 실천 내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면 이것을 실천한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환경규제 기준이라면은 제품 제조 과정 또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 물질 등 환경의 적정 처리와 관련한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되는 원모 및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마크 인증 기준이라면 환경성과 품질 통치에 고려해서 환경성, 전 제품 정보 과정에 걸쳐서 다중속성의 환경성이 우수하도록 기준 설정하는 거, 또 품질, 제품별 KS 기준 대비 동등 이상의 제품일까, 안정성,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제 기준에 적합할 것, 공정한 제품 정보 전달, 제품의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합할 것, 기업의 환경 법규 준수, 인증 기간 동안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 법규나 협약을 준수할 것, 이것을 환경법규 인증 기준입니다. 환경표지 불가 제품에 대한 건 아까도 나왔고, 환경법규 운영 체계도 아까 나왔고, 제니시스의 접근 방법 5가지, 요거는 회원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신뢰 구축. 두 번째, 회원 기관 간 자발적 인정 협정 가속화. 상호 간 인정 협정을 해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전 차원의 기관 인정 체계 도입. 네 번째, 국제 공통 인증 기준 개발 및 적용. 다섯 번째, 국제 공통 로고 개발 및 사용 등이 제니시스 접근 방법 5가지입니다. 그 회원이 되면 이런 것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녹색 경제 제품, 녹색 경제 개념은 지속 가능 발전을 목표로 환경질 개선과 사회적 포용력 향상을 바탕으로 지속적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경제 체계이다. 그것을 녹색 경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환경질이라면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감축, 두 번째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개선, 세 번째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포용력은 빈곤과 기아, 환경적 취약성 개선이고, 경제성장이라면 소득과 일자리를 뜻하는 것이죠. EMS는 환경경영 시스템인데 적합성 평가 인증 조건은 모든 인원이 환경 방침을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 중대한 환경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적절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내부 감사 체계가 운영 중이며 효과적이어야 한다. 네 번째, 경영자 검토가 2년 한 번은 실시돼야 된다는 얘기고, 국제 표준의 제정 원칙은 자발성, 범용성이고, 두 번째 합의성, 세 번째 시장성. 여기서 자발성, 범용성이라 하면 다양한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합의성이라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서 만들어져야지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 시장성이라면 시장 원리 및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는 얘기입니다. 파리 협정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나왔고, 교토 정세에 대해서 나왔고, CDM에 대해서 교토 정세에 따라 선진국이 개도국에 기술 투자를 통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은 선진국의 감축 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이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에 환경에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였다. 그러면 그거에 의한 감축분은 우리나라에 감축 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근데 그런 것이 돈으로 거래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곧 그런 기술 자체가 돈이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국제환경 규제 본격화에 따른 시사점은 국제 경쟁력 대응 강화 및 지원을 위해서 통합 대응 기반이 필요하다. 더 효율적인 국제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환경 라벨링이나 환경 신기술, 인검증 등 적극 활용을 해야 되고 제품 중심으로 한 통합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린 소비자 확대 및 국제화에 따른 선도적 대응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것은 국제환경 규제가 본격화에 따라서 선제적 대응 체계가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규제의 다양화를 통한 환경 정책을 가정한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되고 또 규제의 수동적 대응이 아닌 해당 국가 법령을 입안 초기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제무역 환경에 대해서 종합 대응 기반이 구축되어야 된다. 또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서 주요 규제 동향별 기술 정보를 축적해야 된다. 것입니다. 국제환경 규제 본격화에 따른 시장 선점을 위해서 규제 대응 제품에 대한 개발을 지속해야 되고 또 현재뿐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점 또는 선도할 수 있는 기업 전력은 친환경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환경 문제는 기업 생존 전략과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녹색 경제 체계와 친환경 제품 개발의 지속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에코 디자인에 대한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자사 생산 품목별 세부 솔루션을 에코 디자인에 맞춰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품 환경 규제 통합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품별 세부 규제 정보를 해당 제품에 대한 각 국가 환경부 환경 부하사항별 규제 통한 정보를 취득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가진단 해당 규제에 대해서 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자체 평가해야 되고 대안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구체적 자체 대안 전략을 도출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국가별 환경 라벨링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블루 엔젤이라서 197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요. 북유럽 5개국은 노르딕이라고 해서 198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환경 선택으로서
198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일본의 에코마크 1989년, 한국의 환경마크 1992년, 미국의 그린실 1992년, 중국의 환경표지 1993년, 호주의 우수환경선택은 1994년, 국제환경 라벨링 네트워크는 1994년 우리나라 포함한 48개국이 국가 라벨링 세계협의국으로서 1994년도에 발족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독일이 블루엔젤로 1998년으로 제일 빠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 5개국이나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 호주 순으로 이렇게 환경 라벨링을 시작을 했네요. 환경 라벨링 정의에 따른 유형을 분류를 하게 되면 임의 자발적 인증이 있고, 법적 인증, 정부 주도의 운영이 있고, 다중속성, 정관에 걸쳐서 다중속성이 있고, 또 환경 마크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 마크를 정의하자면 제품의 환경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의 라벨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탄소 성적 표지 제도라 하면 제품의 정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 탄소 성적 표지 제도다. 저탄소 제품 인증이라 하면 탄소 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이 동종 제품 평균 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게 인증을 표하는 것이 저탄소 제품 인증이다. 그래서 WTO TBT에서는 탄소 배출량 기준을 연 1.48%를 잡고 있죠. UNFCCC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약,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92개국이 체결한 국제협약으로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참 유명한 그 협약이죠.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 38개국, 우리나라는 제외되어 있는데 2008년부터 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2% 감축해야 한다는 이른바 교토 의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된다는 발리 로드맵을 채택하였고 2009년 말까지 2012년 이후에 이른바 포스트 교토 체제를 위한 세계 각국 간 협정을 완료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까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참여해야 됩니다. IPCC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엔 산하의 유엔 환경기획과 세계기상기구의 주도하에 기후문제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에 탄생한 국제기구이죠. TBT는 무역상 기술 장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등등은 이제 여기까지해서 다 마쳤습니다. 시간이 그러고 보니까 다 됐네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거 스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